안녕하세요. 이번 연수 진행을 맡게 된 남춘천여자중학교 사서교사 김소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학교도서관에서 한 해살이라는 주제로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 연수를 들으신 선생님들 가운데서는 학교도서관에서 이미 근무를 해본 선생님도 계실 테고, 혹은 처음 근무하시는 선생님도 계실 테고요. 혹은 학교도서관 업무를 오랜만에 담당하게 되어서 연수가 조금 필요하다고 느끼신 선생님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선생님들께서 들으시는 강의를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을까 조금 고민스럽지만 최선을 다해 진행할 테니 함께 하신 선생님들께서도 끝까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연수 구성입니다. 1부와 2부를 나누어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1부는 2월에서부터 8월까지 학교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주요한 업무들을, 그리고 2부는 9월에서부터 12월까지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다루려 합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꽃피는 봄이 오면 2월부터 5월까지의 학교도서관 업무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이 중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 신입생 진급 처리에 관련된 내용은 DLS 상에서 업무가 수행이 되기 때문에 DLS 관련된 연수에서 이미 충분히 들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번 연수에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월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주간은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학교의 교육과정을 협의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주간입니다. 주로 2월 중순경에 진행이 되고요. 많은 업무들이 이제 진행이 되지만 이 중 학사 일정 관련된 업무는 같이 생각을 해보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첫 번째 화면, 첫 번째 사진 자료 보시면은요. 21학년도 이제 1학기 학사 일정 사진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4월 23일은 모두가 다 아는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입니다. 요런 행사 같은 경우는 매년 이루어지는 학교도서관 행사이기 때문에 이제 학교 학사 일정에 포함을 해가지고,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이때 학교도서관에서 이러한 행사가 이루어지는구나를 아시게 된다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주간은요,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제 처음 교육과정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학교도서관 운영에 관한 관심을 이끌어낼 홍보 활동을 좀 진행을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올해 이렇게 리플렛을 제작해서 배부를 했는데요. 제 앞에 나와서 말하기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경우엔 이렇게 유인물을 제작해서 한쪽에 가져가실 수 있게 두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가운데 요거는 제가 한 학기 한 책 읽기에 관련된 이제 선생님들께 홍보 활동을 좀 진행을 한 내용입니다. 작년도에 이제 적립된 마일리지를 활용을 해서 도서를 구입을 했고요. 이제 한 학기 한 책 읽기에 대한 안내와 관심을 독려하는 문구와 함께 이제 선생님들께 나누어 드렸더니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책은 굉장히 고가이니만큼 선생님들께서 뭔가 함께 하시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요, 책 말고 이제 소소한 간식이나 그런 선물, 이런 것도 소포장해가지고 한쪽 구석에 놔주신다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학교도서관 운영 계획 수립입니다. 3월엔 학교도서관 연간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요. 1년 동안의 선생님께서 이제 업무를 수행하시는 데 근거 자료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한 해에 기초를 세운다라는 생각 하에 세워주시면 되고요. 내용은 사실 제각각 다 달리 들어가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목적, 근거, 운영 방침, 운영 현황, 운영 예산, 주요 계획, 월별 계획 등이 이제 들어가고요. 각 학교마다 지난 선생님께서 어떻게 계획서를 올리셨는지 지난 문서를 좀 참고하셔가지고 거기에 내가 더 추가하고 싶은 내용을 갖다가 보충해서 넣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연간 운영 계획 수립을 조금 심플하게 하시고 대신 교육계획서에 내용을 추가해서 넣고 싶으시다라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학교 업무 정상화 계획에 의거해가지고 중복 업무를 조금 축소시키려는 그런 노력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교육계획서에 해당 내용이 포함이 됐다면은
운영계획서에는 아주 간단하게만 이제 기입을 한다면 좀 더 업무 경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될 점, 학교도서관 운영 평가를 포함하셔야 된다는 점과 그리고 학교도서관 운영위원회 조직 구성에 관한 내용을 이번 기회에 이제 포함시킨다면은 별도 문서로 내부 결제를 받으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된다는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자세히 뒷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학교도서관 운영계획서 이제 제가 예시자료 갖고 온 거를 보시게 되면요. 처음에 이제 근거, 도서관법, 학교도서관진흥법, 강원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 등등 이제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근거 기준을 갖다가 정리를 해놓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장현도 선생님의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장현도 선생님의 문서를 이제 참고하되 이런 근거 같은 경우는 리뉴얼 되지 않았나, 개정된 사항이 없나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목적 그리고 운영 방침이고요. 옆으로는 운영 현황이 보이네요. 저는 관리자께서도 학교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서 이런 것을 문서로 좀 정리를 해두는 편이고요. 예산도 물론 이제 전체 학교 예산서를 보면은 학교도서관 관련된 예산이 어떤 것이 있다 쓸 수가 있지만 별도 계획서에 이제 따로 예산을 넣어두는 방법도 저는 제가 보기가 편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이제 주요 운영 계획이 있고요. 옆에 학교도서관 운영위원회. 자, 요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학교도서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인데요. 요렇게 학교도서관 운영 계획 안에 한 꼭지로 넣어주시면은요, 별도 계획이나 조직 구성을 하지 않아도 괜찮으셔가지고, 저는 편리한 방법이라서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서부에 관한 내용도 이제 들어가면 좋겠죠. 학교도서관 운영을 보조해주는 그런 학생들이니만큼, 그리고 월별 업무 계획은 월별로 이루어지는 이제 업무들을 쭉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여기서 약간 더 세부적으로 좀 정리를 해두시고 아예 별도 계획 수립 없이 바로 업무에 대한 뭔가 별도의 뭐 품이라던가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할 때 이 운영계획서를 근거로 삼아가지고 진행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으로는 학교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부분인데요. 제가 아까 전에 운영평가에 관한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는 학교도서관 진흥법에 따라가지고 이제 강원도교육청에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거기 안에 적혀 있는 내용에 따라가지고 도내에 있는 모든 학교 도서관이 참여하게 되어 있고요. 5개 영역, 17개 지표로 되어서 별로 어렵지 않은 문항이니까 요것도 안에 넣기 힘들다면은 붙임 자료로 같이 해가지고 평가 결과 같이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학교도서관 운영위원회 규정과 그리고 조직 명단 이런 것들을 같이 붙임 자료로 해가지고 올린 자료들이고요. 학교도서관 운영 관련해가지고는 조직이 아예 이렇게 돼야 된다 하고 진행 계획에 이제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교감 선생님을 이제 위원장으로 하고요. 부위원장은 교사위원 중에 이제 한 명인데요. 저는 교무부장님을 이제 부위원장님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사위원들과 간사가 이제 필요한데요. 사실은 학교 업무 정상화 계획에 의거해가지고 학교도서관 운영위원회는 교무위원회와 통합 운영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무위원회가 사실 사이즈가 큰 학교는 굉장히 인원이 많거든요. 막 20몇 분 막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분들을 다 결제를 받기가 너무 힘드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직을 조금 축소해가지고 제가 그냥 별도로 조직 구성을 하는 게 업무하기에 훨씬 더 편리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편입니다. 네, 이 밖에 운영 초기에 저 자신도 조금 알 필요가 있고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문서로 근거를 남기면 좋은 그런 관련 근거 자료들을 붙임 자료로 해서 저는 첨부를 하는 편입니다. 강원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은요. 자료 기준이 굉장히 참고할 만한데요. 사실 시설은 크게 이렇게 변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참고할 게 적더라도 자료 기준은 도서관 자료 구입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꼭
같이 내용을 적어주시면 좋고요. 도서관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요. 도서관 자료를 폐기할 때 이제 어느 정도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어떻게 폐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어가지고 참고하실 만합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에도 이제 운영 규정이 있게 마련이죠. 그런 것이 만약에 없다면은 학교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 규정을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하나 기록으로 이제 남겨주시면 좋고요. 이 밖에 학교도서관 활용 수업 신청서나 정보활용교육 신청서 이런 것들을 별첨으로 남겨두는 편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4월이 되었습니다. 자,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4월 23일과 도서관 주간 4월 10일부터 18일까지 도서관 주간이 있는 달이지요. 도서관 주간은 한국 도서관협회에서 무려 64년도에 이제 처음 제정한 날인데요. 도서관을 홍보하고 사람들에게 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그런 행사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4월은 사실 과학의 달이기도 하지요. 우리 계기교육 주간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요. 계기교육 관련해서 4월에 과학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도서관 주간 행사 기간이 12일부터 18일까지이긴 하지만 유동적으로 좀 이동을 해가지고 4월 초순에 아예 진행을 한다든지 하는 편입니다. 행사를 처음 해보신 분도 있으시니까 기본 흐름을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모든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다 유사한 절차를 이제 밟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일단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도서관 주간에는 얼마간 사용을 하면 되겠다라는 예산이 파악이 되셨으면은 어떻게 무슨 행사를 하겠다 계획서를 수립을 하게 되고요. 계획서 결제가 이제 난 다음에 필요 물품을 관련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구입을 하게 되고 동시에 전시 자료 같은 것들은 제작 기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도서부 친구들의 보조를 받거나 혹은 조금 일찍 시작해가지고 전시 자료 제작 기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는 편이 좋습니다. 제작이 완료되면은 이제 홍보물도 부착하면서 홍보를 하게 되고요. 당일 행사 실시도 도서부 친구들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은 선생님 혼자의 일만이 아닌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도서관으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고요. 행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통계 자료를 남겨주셔가지고 나중에 기초자료로서 활용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전시 자료나 안내물 제작이 굉장히 기간이 오래 걸리고 번거로운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은 미리 캔버스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죠.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처음 들으시는 선생님께서는 포털 사이트에 미리 캔버스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래서 들어가시면은 거기는 이제 내가 만든 템플릿을 다른 사람들과 이제 공유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도 제가 만든 관련 템플릿 선생님들께 이제 공유 충분히 드릴 수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고요. 주위 선생님들과도 이런 업무 같은 거는 조금 나누시면은 업무 경감이 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중요시 여기는 행사 팁이 있다면은 이제 학생들을 위한 행사를 학교도서관에서는 주로 하게 되죠. 저는 그럴 때 이제 한 꼭지라도 조그맣게라도 교직원을 위한 행사도 함께 이제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선생님들께서 학교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좀 갖기 시작하면서 이제 학생들에게도 그게 전달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학급에서 선생님들께서 같이 선생님 퀴즈 풀고 있는데 이거 너무 어렵다. 같이 풀어보자 라고 유도를 해주시거나 학생들에게 지금 학교도서관에서 행사 기간 중이더라.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니?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교직원을 위한 행사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업무 흐름이고요. 요 앞에 보이는 요게 이제 미리 캔버스로 제작한 홍보 자료, 전시 자료이고요. 그 바로 옆에 보이는 꽃이 이제 선생님들께 퀴즈를 좀 안내를 한 다음에 마치신 선생님들께 장미꽃을 한 송이씩 선물을 드렸습니다. 아래에 보시면은 학생들이 문제를 내고 학생들이 문제를 맞추는 그런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행사 운영에 있어서 부디 선생님 혼자 운영하시지 마시고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5월 정기도서 구입인데요. 사실 5월에 정기도서가 구입 가능하다
이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이제 연초에 바쁜 업무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처리하다 보면요. 결국 한 5월쯤에 저는 정기도서를 구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정해진 이제 기간은 없으니까요. 선생님들께서는 보통 이제 연 2회나 아니면 3회, 4회 정도 분기나 반기를 활용을 해가지고 정기도서를 구입을 하게 되실 겁니다. 정기도서를 구입할 때는요, 자료선정위원회를 개최를 꼭 하셔야 되는데요. 자료선정위원회가 바로 학교도서관 운영위원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학교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에 제가 조금 내용을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이상의 금액에 한해서만 운영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구입을 한다. 이런 조항들을 조금 심어두면은 희망도서 같은 경우는 매번 회의를 개최하기가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간편하게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팁으로 말씀드립니다. 정기도서는 지역 서점을 위주로 구매를 하게 됩니다. 이제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강원도교육청에서도 계속 전달하는 내용이 지역 서점을 우선 구매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강원도 내에 있는 그런 서점이 어떤 곳이 있는지 선생님들께서 미리 좀 알아주시면 좋고요. 도서정가제와 경제상이 마크 검수 등이 이제 관련돼서 선생님들께서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이거 관련돼서는 뒷부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흐름을 한번 말씀을 쭉 드릴게요. 자, 정기도서 구입하는 것도 똑같아요. 예산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자, 교과 연계 도서를 선생님들께 조사를 하셔도 되고, 선생님께서 그냥 따로, 이제 별도로 사이트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교과 연계 도서를 조사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학교도서관 도서 구입비가 사실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교과 연계용 도서를 가장 우선적으로 구입을 조금 하신 다음에 배분을 알맞게 하셔가지고 구입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구입 예정 도서 목록이 작성이 완료가 되면은요, 이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셔야 돼요. 홈페이지에 뭐 도서자료실이라는 그런 뭔가 코너가 없으면은 그냥 공지사항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이제 일주일 이상 탑재를 하도록 이제 교육청에서 안내를 하고 있고요. 학교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사실 자주 열리면은 업무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몇 개의 안건을 함께 합쳐가지고 이제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기도서랑 비도서를 같이 구입한다던가, 정기도서랑 정기간행물 구입을 같이 안건으로 올린다던가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결과 보고까지 마쳐서 이제 살 도서 목록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요, 네, 구입 품위를 하게 되시는데요. 자, 품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정기도서에 바코드 용역비를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좀 헛갈려 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정기도서를 구입해서 그냥 본인께서 그 마크 작업이나 장비 작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괜찮은데요. 본인께서 그런 것을 하실 환경이 구축이 되지 않는 그런 학교도서관이 많아요. 굉장히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럴 때는 용역을 주셔가지고 이제 마크와 장비를 받게 되는데요. 바코드 용역비는 도서 구입비로 절대 대체할 수 없습니다. 별도의 예산을 수립을 우선 하셔서 바코드 용역비가 있으신 다음에야 그거를 활용을 해서 마크 장비 용역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도서 구입이 진행이 되시면은요, 저는 업체에서 마크를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제가 중간에 검수를 꼭 한번 하거든요. 교열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이 마크가 우리 학교 도서관에 적합하게 기록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그냥 설명 없이 마크라고 얘기했는데 선생님들께서 아마 다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제 마크는 뭐냐면은요, DLS 상에 검색을 하게 되잖아요. 책 제목으로 검색을 하면은 책 제목, 지은이, 출판사, 가격, 그리고 서지 정보 쭈루룩 나오게 되죠. 청구 기호도 나오고요. 자, 그런 것들을 입력을 전자적으로 하게 되는 것을 이제 마크라고 하고요. 전자적으로 도서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실제 물질적으로, 실물적으로 라벨링 작업 등을 포함하는 것을 바로 장비라고 합니다. 라벨링 작업, 도장 작업, 마크를 진행을 할 때 있어가지고 선생님들께서 꼭 우리 학교 도서관에 적합한 마크인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 학교 도서관에는 이렇게 시리즈가 책이 쭉 들어오다가
갑자기 어떤 업체에 이제 마크를 부탁을 드렸더니 시리즈가 아닌 개별 도서로 마크를 붙여주셨어요. 분류기호를. 그렇게 되면은 연결성, 그 전에 들어오던 책과 연결성이 끊어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마크 교열을 한 번쯤 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교열까지 이제 수정이 완료가 되면은요, 업체에서 이제 장비도 마무리하시고서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검수 작업을 거친 후 검수 완료되었다고 행정실에 보고를 하는 그런 절차를 갖고 배가까지 완료하게 됩니다. 정기도서도 있지만 정기적으로 구입하는 도서가 아니라 이제 이용자의 희망에 따라 가지고 구입하게 되는 희망도서도 있지요. 자, 희망도서는 정기도서보다 훨씬 구입 주기가 빠릅니다. 월 1회 구입하는 학교도 있을 거고요. 또는 월 2회까지 구입하는 학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격주로 구입을 하는 아주 신속히 이제 희망도서를 구입해 주시는 그런 훌륭한 선생님도 계시는데요. 자, 희망도서 신청 접수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온라인 디지털 관련해 가지고 역량이 많이 늘었잖아요. 웹폼 등을 만들어 가지고 온라인으로 희망도서 신청을 접수받기도 하고요. 또는 학교도서관 홈페이지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게시판을 통해서 희망도서 신청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수기 신청을 받는 편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학생들이 한 번이라도 내가 원하는 책을 이제 좀 적기 위해 가지고 학교 도서관을 다시 방문을 하는 그런 효과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희망도서 같은 경우는 반드시 지역 서점을 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제 구매 수량도 적고 그리고 빨리빨리 납품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점 때문에요. 인터넷 서점을 이용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선생님께서는 이제 마크와 장비까지 이제 해서 들어오는 그런 것을 단축을 하겠다라는 이제 생각하에 마크와 장비를 스스로 하시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조금 더 빨리 학생들이 책을 받아볼 수가 있겠죠. 전체적인 절차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자, 희망도서 구입 기준이 이제 연간계획이나 아니면 운영 규정 등에 의해 가지고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자, 희망도서 신청 양식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이나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제작된 양식을 자, 이렇게 신청하면 됩니다라고 이제 안내를 하게 되는데요. 학생에게도 안내하지만 또 교직원에게도 안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자, 신청이 들어오면은 무조건 사주는 게 아니라 구입 기준에 이거 해가지고 이게 적합한지 혹은 부적합한지를 판별을 해가지고 구입 목록을 작성을 하게 되고요. 작성된 목록은 품위 진행 후 검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크 장비까지 완료되면은 이제 이용 신청을 한 학생 혹은 교직원에게 도착 알림까지 완료하게 됩니다. 어떤 선생님께서는 문자 메시지, SMS 발송, 학교에서 보내는 다 사이트가 있죠. 문자 보내는 사이트를 통해가지고, 이제 학생을 검색해가지고, 그래서 문자 메시지를 발송을 하는 선생님도 계시고요. 또는, 아까 전에 이제 오프라인 수기 신청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기 신청 받은 데에다가 이제 답변을 이제 적어 놓기도 하고, 홈페이지 신청 들어온 데다가 답변을 탑재해 놓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비도서 구입인데요. 자, 비도서는 구입하는 학교도 있고 안 구입하는 학교도 있을 거예요. 요즘은 사실 비도서 구입률이 많이 적어졌죠. 그래도 구입하시는 학교가 있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요. 비도서 구입도 이제 액수도 적거니와 별로 이렇게 자주 구입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연 1회에서 이제 2회 정도 구입을 하게 되고요. 그렇다고 이게 정해진 횟수가 아니라 나는 한 달에 한 번 구입하고 싶은데 한 달에 한 개씩 사고 싶어 라고 그러면은 그냥 한 달에 한 개씩 사시면 됩니다. 네, 편하신 대로 이제 진행하시면 되고요. 다만 그렇게 됐을 때의 좀 장점이 비도서 같은 경우는 DVD 제작이 몇 종 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유명하고 인기가 많다 그러면은 이 DVD가 좀 빨리빨리 절판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조금 자주 사신다는 가정하에 이제 원하시는 DVD 잘 구입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금액이 별로 크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용 목적, 도서 원작, 교과 연계 이런 DVD만 사다 보면은 그냥 다 꽉 차버려요, 예산이. 비도서 구입을 진행하는 그런 업체는 인터넷 서점에서도 DVD를 판매를 하죠. 여기 이제
그냥 일반 서점에서도 판매를 하는데 그거는 목록을 받아보기 힘드니까 이제 인터넷 서점에서 어떤 게 떴네라고 이제 장바구니 담아서 결제하신 선생님도 계시고요. 또는 비도서 구입 대행사가 있어요. 자, 그 대행사에서 이제 추천하는 DVD 목록을 이렇게 쭉 주시면 그 중에서 교육용 자료가 어떤 거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서 구입을 하게 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비도서가 멀티미디어 자료다 보니까 미디어 기기와 소프트웨어 요게 적절한지를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전에 블루레이를 한번 산 적이 있는데요. 블루레이는 DVD랑 조금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호환되는 기계가 다릅니다. 지금 위에 이제 보시는 이 사진이 바로 DVD도 되고 바로 옆에 B라고 되어 있는 블루레이도 되는 DVD인데요. 이런 것들이 학교에 없다고 하면은 이런 종류를 사시면 안 되고 학교에 이제 CD롬에 맞는 그런 DVD를 구입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만약에 나는 블루레이로 깔끔하게 선생님들께 전달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비품 구입비를 확보를 해서 ODD 한 대 정도는 조금 가지고 계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절차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제 희망도서랑 또 정기도서 구입 절차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일단 예산을 확인하고 구입 기준을 마련하고 구입 자료를 좀 조사를 한 다음에 이건 선생님들만 대상으로 교육용이니까 조사를 하신 다음에 구입 비도서 자료 목록을 작성을 하면요. 그 다음에는 원래는 이제 학교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구입을 해야 되는 게 맞지요. 하지만 비도서 구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신속성이 필요하다고나 할까요? 제가 아까 전에 절판이 이제 자주 된다고 하는 그런 특성 때문에 때로는 이제 학교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안건을 회부하지 않고 구입을 바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물품이 들어오면 검수하고 등록 및 장비. 자, 비도서 등록 및 장비 방법은 조금 달라요. 도서랑 일반 도서랑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아예 업체에 맡겨서 들어오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는 정기 간행물입니다. 우리가 사야 될 게 굉장히 많죠. 아까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꼭 이 기간 내에 뭐 5월 달쯤에 이제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필요한 내용들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정기 간행물은 그래서 보통 연초에 진행이 되거든요. 5월보다 더 전, 한 3월이나 이제 4월 달쯤에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용 대상자가 어떤 정기 간행물을 보고 싶어 하는지를 좀 사전에 좀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좀 잡지가 정말 좋은데 내가 들여놔도 안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잡지를 정말 열심히 홍보하거나 혹은 이제 원하는 잡지가 어떤 건지를 먼저 좀 조사를 한 다음에 구입을 하면은 예산 낭비를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입하는 업체는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나이스북 등등으로 이제 이야기되는 대행사를 거쳐가지고 아예 여러 종의 잡지를 한꺼번에 결제를 이제 장바구니에 담아서 이제 할 수 있는 이런 사이트도 있고요. 그리고 지역 서점에서도 간행물을 납품을 하기 때문에 지역 서점 통해서 납품 받으셔도 괜찮고요. 또는 이제 정기 간행물 발행사, 예를 들어서 학교도서관 저널을 이제 그 발행을 하는 곳에 아예 직거래를 이제 맡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기 구독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이제 말씀을 주시면은 그쪽에서 아예 지로용지를 이제 보내주시기 때문에 거래를 맡기셔도 괜찮습니다. 정기 간행물 관련해서 아까 전에 중요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그 교육 운영비로 꼭 구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비품 등록을 절대 하지 마시고요. 도서 구입비로 정기 간행물 절대 사지 마세요. 왜냐면은 도서 구입비는 비품이기 때문에 학교 도서관에 계속 비치를 해놔야 되고요. 정기 간행물 같은 경우는 1년이 지나면은 폐기를 보통 하기 때문에 교육 운영비로 구입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유연하게 활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흐름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아까랑 유사하죠? 생략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다음은 7월과 8월에 수행하셔야 될 업무들입니다. 먼저 7월 중순경쯤 되면 이제 방학식을 하지요. 이제 방학하기 전에 이제 추천 도서 목록을 이제 제공하시면 좋은데요. 이제 방학을 하고 난 이후에도 장사 점검이나 장서 폐기를 하는 이제 도서관들이 많기 때문에 7월과 8월을 묶어서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학 중 추천 도서 목록 배부하시는 학교가 굉장히 많이 있으시죠? 저 같은 경우는요, 방학 중 추천 도서 목록을 미리 좀 제작을 해놨다가 드리는 편이에요. 학기 말 업무가 굉장히 많아서 이제 미리 좀 제작을 하거나 다른 선생님들과 같이 제작을 하면은 같은 학교급에 계시는 선생님들과는 같이 공유를 하시기에 괜찮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업무 경감을 위해서 조금 그런 방식을 이용하시기를 바라고요. 주제는 재밌는 주제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시원한 여름맞이 미스터리 도서 추천, 방학엔 벽돌책을, 긴긴 밤, 겨울나기 좋은 책, 목록,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 이제 학생들에게 좀 독서 흥미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목록들을 제작하여서 추천을 하실 수가 있고요. 혼자서 모든 이제 책들을 다 알아내기가 힘들다.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추천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요. 행복한 아침 독서나 학교도서관 저널, 책씨앗, 고래가 숨쉬는 도서관, 전국 학교도서관 사서협회, 출판 저널 등을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거기서 추천하시는 목록도 이제 괜찮거든요. 되게 좋은 목록이 많아가지고 좋은 목록 안에서 또 선생님들께서 그 책을 실물을 한번 이제 보시고 안에 내용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그 목록을 따로 추려가지고 이제 추천 목록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천 목록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이제 방학 중 과제로 방학 중 미션 등을 통해서 이제 공공도서관 탐방 등을 수행하는 그런 학교도 있는데요. 그것도 학생들에게 굉장히 교육적 효과가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공공도서관에서 이제 제가 근무를 할 때 어떤 학생이 방학 중 미션으로 인터뷰를 하겠다고 찾아온 학생이 있는데 굉장히 기특하고 이쁘고 똘망똘망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필독 목록은 좀 지양해야 된다는 점 모두 다 공감을 하고 계시죠? 예전에는 필독 도서 목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제는 필독 이런 말보다 세상에 좋은 책이 굉장히 많고 다양한 학생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권장 도서나 아니면 추천 도서 목록이라는 말을 사용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네, 방학이 되었는데도 선생님들께서는 굉장히 바쁘게 하셔야 될 일이 이제 많이 있으시죠. 이제 장서 점검이나 장서 폐기를 이제 방학 중에 보통 학교들이 몰아서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장서 점검에 관련해서 이제 먼저 왜 하는지 말씀을 드리자면요. 장서 점검은 책이 어떤 책인지, 낡은 책인지, 쓸만한 책인지, 혹은 더럽혀져서 더는 볼 수 없는 책인지 등등을 이제 파악하고 혹은 이 책이 목록에는 있다고 나오는데 실물은 없는 책인지 등등을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고요.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연 1회 정도의 장서 점검을 실시를 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자료 정리를 통해서 부족했던 서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확보하는 거지만 학생들이 보기 어려워하는 책들이 다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좋은 책들로만 학생들에게 좀 소개하고 안내하고 추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장서 점검의 장점입니다. 장서 점검과 관련된 내용은요, 학교도서관 지원센터에서 현장 지원이라는 것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미리 신청서를 좀 이제 제출을 하면은요, 날짜 협의를 통해서 현장 지원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인력 지원 이외에도 장서 점검기를 대여를 해주시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장서 점검기를 개인적으로 수정하고 있지 않는 학교라면은 꼭 한번 이제 신청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장서 점검 기간 내에 학교도서관 운영 중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홍보물은요, 이제 선생님들께서 당연히 제작해서 부착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선생님 혼자 근무하는 학교도서관에 혼자 장서 점검을 이제 하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현장 지원을 받아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외부 용역이나 공공근로자 혹은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을 해가지고 뭔가 인력을 충원을 해서 운영을 하실 수 있는 방안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점검 절차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일단 학교도서관 지원센터에 학교도서관 현장 지원 신청서를 이제 제출을 하신 다음에요. 날짜가 조율이 되고 회신이 오게 되면은요. 점검 계획을 내부적으로 별도 기관을 통해 가지고 수립하게 되고요. 장서 점검을 이제 실시해야 되는 날이 오면은요. 장서 점검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구역별로 도서를 정비를 하게 되는데요.
자, 요거 관련해서는 방법이 조금 나름 몇 가지가 있어요. 다음 장에 이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목록 정리가 다 완성이 됐다. 최종 목록이 이제 확보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걸 시스템적으로 이제 돌려가지고 최종 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자, 결과를 보고하신 이후에도 선생님들께서 하실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명심을 해주셔야 될 게, 보통 장서점검 결과를 그냥 확인하고 이제 끝나는 학교가 많이 있어요. 자, 소재불명 도서까지만 이제 파악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요건 없는 책이다, 폐기해야지 라고 바로 넘어가시는 학교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제 비정상 자료나 이용불능 자료 뭐 이런 거는 정말 이용불능한지, 소재가 정말 없는 게 맞는 건지는 이제 확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비정상 자료가 왜 비정상 자료인지 등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뭐 필요하다면은 도서 수선, 장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선생님께서 다시 쓸만한 도서들을 추려내고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장서점검을 구역별로 실시할 때 있어가지고요. 장서점검기를 이제 활용을 하셔서 바로 그 기기를 찍어가지고 기기 안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하나 있지만요. 그런 기기를 우리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없다 하는 분들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출대에서 활용을 하는 바코드 스캐너 기를 노트북 등에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메모장 하나 켜놓으신 다음에 거기서 계속 찍으셔도 똑같은 효과를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장을 하셔가지고 구역별로 정리된 그런 목록들을 최종 목록으로 하나를 합쳐서 그래서 데이터를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점검 결과는 보고가 되었는데요. 이 이후에 만약에 이 점검 결과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러한 책들을 이제 버리겠다라고 하는 폐기까지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하시면은요, 선생님께서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네, 먼저는요, 장서점검 등을 통한 폐기 대상 도서 목록이 이제 확보가 되었다는 가정 하에 선생님께서 실물로도 확인을 하셨다는 가정 하에 학교도서관 운영위원회에 이제 안건으로 올립니다. 이런 도서들을 폐기하고 싶습니다. 이제 심의해 주세요. 라고 이제 올리신 다음에 회의를 통해서 폐기를 확정시키고 그리고 폐기를 어떻게 할 건지 예를 들어서 뭐 폐지로 매각을 할 건지 혹은 아예 그냥 재활용 센터로 기증을 할 건지 등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교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원에는 행정실 직원분들이 이제 들어가 계시지 않지만 저는 이런 절차들을 볼 때에는요, 학교도서관 운영위원회 협조자로 참석을 요청을 드리는 그런 절차를 한 번 더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실 직원분께서 같이 참석을 해주시면은 바로바로 이야기가 되고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제 효과를 불러일으킨다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학교도서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지고 폐기 대상 목록이 확정이 되셨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DLS를 통해 가지고 자료 처리가 또 필요한데요. 그거는 이제 교육과학정보원에서 나눠주신 그런 책자를 이제 보시면요.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절차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넘기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폐기도서 목록을 절대 삭제 처리하지 마시고요. 제적 처리. 상태 변환을 통해서 제적 처리로 변환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도서를 삭제 처리를 하면은요, 이 데이터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서가 아예 등록조차 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이 도서가 우리 도서관에 아예 있었던 그런 자료가 사라지기 때문에, 제적 처리를 통해서 들어왔었는데, 이런 이유로 뭔가 우리가 폐기를 해서 버렸다, 불용 처리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처리가 필요합니다. 삭제 처리 마시고 제적 처리 꼭 부탁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적으로 문서화 되셨으면요, 실물 폐기가 필요하죠. 실물 폐기는요,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각을 할지 기증을 할지 요거에 따라서 이제 방법이 좀 다양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목록을 조금 실물로 사진을 좀 찍어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도서 구입비는 이제 비품 구입비로 구입을 한 도서는 비품이기 때문에
비품을 이제 불용 처리를 할 때는 반드시 사진을 좀 찍어서 이제 비품 관리 대장에 이제 남겨놓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서도 폐기를 할 때 사진을 미리 찍어서 나중에 선생님께서도 다 버리신 다음에 아차 이런 경우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부의 시간을 이제 지나왔는데요. 여기에 제가 조금 더 이제 덧붙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특별전시서가 그리고 별치서가 어떻게 운영하실 수 있는지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다음은 우리 학교 도서관에서 이제 운영을 했던 특별전시서가 그리고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 별치서가의 일부 모습인데요. 일단 선생님들께서 이 책이 이제 좀 전시를 하고 싶어 라 그랬을 땐 어떤 방법을 거치시나요? 그냥 책을 이렇게 빼가지고 그냥 전시대에다가 놓고 그러고서 이제 전시를 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죠. 자,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이제 장기간 이제 전시를 하게 될 경우에 학생들이 원하는 책을 검색을 했는데 분명 있다고 나왔는데 자료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럴 때 이제 자료 상태 변환 등을 통해 가지고 전시도서, 지금 전시 중인 도서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해주면은 학생들이 그거를 보고 전시대에 아예 가가지고 이제 도서를 찾기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별치서가의 경우는요, 단기간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아주 계속 우리 도서관에 아예 이렇게 코너를 운영을 하고 싶다라는 계획에 의거해가지고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아예 자료실을 별도 구분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책 서가는 그림책 자료실을 아예 만드신 다음에 거기 안에 이제 그림책 도서를 다 넣어주시면 좋고요. 진로 도서나 아니면은 신착 도서. 저는 신착 도서도 그렇게 하거든요. 신착 도서 코너 자료실을 DLS 환경 설정해서 이제 만드신 다음에 거기에다가 신착 도서를 다 넣어놓은 다음에 다음 책이 들어오면은 그 전에 있던 신착 도서들을 다 일반 자료실로 배가 변경을 하시고 그다음 새로 들어온 책을 신착 자료 이제 코너에다가 다시 넣는 그런 작업을 한다면은 이제 학생들이 책을 찾았을 때 일반 서가에 없어요 라는 경우가 조금 줄어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별치 서가를 이용하는 뭔가 목적이 있지요. 이 책을 따로 별도로 이제 운영을 하고 싶을 때 그리고 이제 특별주제서가도 운영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에게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이 책을 좀 살펴보세요라고 이제 생각이 되실 때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과정과 이제 함께 연계해가지고 계기 주제를 특별 전시 주제 도서로 이제 선정을 한다면은 굉장히 좋은 방안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학교에 계기 교육을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계실 텐데요. 그 선생님께 우리 학교에 이제 연간 계기 교육 계획이 어떤 건가요? 도서관에서 이제 이렇게 전시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여쭤보셔도 괜찮고요. 혹은 연초에 또 계기 교육 뭔가 계획 같은 것도 이제 연간 계획으로 올라올 거거든요. 그런 거를 선생님께서 이제 문서 등록 대장에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4월에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5월에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두신 다음에 관련 주제 도서를 구입을 하셔가지고 전시를 하시면은 알찬 도서관 운영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전시서가를 운영을 좀 이제 1년 내내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도서관은 이 주제 관련돼서 도서가 몇 개 없네. 자, 몇 권 없는 도서를 갖다가 전시하기는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도서 구입비가 많아가지고 책을 더 추가로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선생님들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지역 인근의 도서관을 이제 찾아가셔서 저희 학교 도서관인데요. 이렇게 단체 대출을 좀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요. 순회문고나 이제 기관 대출을 이제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시면은 예산도 좀 절감하고 제 학교 도서관에서 알차게 학생들을 위한 도서 전시를 진행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자, 전시 도서를 혹시 대출을 좀 학생들에게 해주기를 바라시나요? 아니면은 이제 비대출하고 그냥 전시용으로만 이제 활용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이런 것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대출을 그냥 해주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학생들이
도서관에 와서 이 책을 보고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잠깐 생겼다가도 나중에 또 이 전시기가 끝나고 찾아와서 빌려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다시 와가지고 빌리는 학생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읽고 싶은 마음이 반짝 생겼을 때, 전시서가를 보고 이 책을 읽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을 때 바로 빌려주면은 학생들도 좋고 선생님들도 좋고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도서 종수가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 책을 빌려주면은 전시서가가 너무 행해져요. 라고 생각이 되시는 경우에는요, 라벨을 좀 출력을 하셔가지고 전시 중인 도서입니다. 지금 대출 불가합니다. 나중에 전시가 완료된 다음에 이용해주세요. 라고 라벨 출력을 해가지고 책에다가 좀 붙여놓으시면은요, 이제 학생들이 나중에 끝나고 와가지고 빌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1부가 끝이 났고요. 선생님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부에도 계속 되니까요. 계속 열심히 청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1부 잘 보고 오셨나요? 저는 지금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낯설고 어색한 환경 속에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지 자꾸 이런 생각만 드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괜히 조금 죄송한 기분이 들고 하는데요. 그래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제가 이렇게 연수하다가 놓친 부분이 있으면은요, 선생님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언제든지 메모하셔가지고 개인적인 메시지 다 주셔도 괜찮고요. 혹은 학교도서관 지원센터에 이제 연락 남겨주시면은요, 추가 파악해가지고 추가적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2부는 9월부터 12월까지의 주요 업무를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가장 기본이자 이제 뼈대가 되는 도서 관리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조금 더 드릴까 합니다. 네, 9월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익히 알고 있는 독서의 달이 있는 달이지요. 사실 이제 봄도 바쁘지만 여름도 학기 말이어서 바쁘지만 가을은 또 유난히 학교도서관에서 특히나 바쁜 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서의 달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제 세계 책의 날이나 도서관 주간처럼 행사이기 때문에 이제 똑같은 과정을 겪으시면 되고요. 행사의 흐름은 이제 일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1부 4월달 책의 날 관련된 연수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이제 독서의 달은 전국적으로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독서의 달 표어나 포스터가 이제 공유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선생님들께서 이런 표어나 이제 포스터를 전체적인 이제 독서문화 운동으로 이제 끌고 가시려고 한다면은 같이 학교도서관에서도 같이 갖고 가셔도 괜찮고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저희가 준비하기에 있어가지고는 이 표어가 조금 늦게 발표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학교도서관에서 우린 이런 슬로건으로 이렇게 독서의 달 행사를 진행하려고 한다라고 정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독서의 달 안에서 이제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어쨌든 중요하게 저희 학교도서관에서 이제 말씀드려야 될 행사가 과연 무엇일까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작가와의 만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깊숙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먼저 흐름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작가와의 만남은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예산을 확인을 하신 다음에요. 학사 일정을 확인하시게 됩니다.
작가의 만남은 그냥 일정 기간 도서관을 열어놓고 이제 하는 행사가 아니라 아예 모집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빙을 한 작가님께서 오셔서 실시간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런 일정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학사 일정과 중복되지 않는지, 혹은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학생들이 조금 이 기간은 좀 피해서 열어야 될 것 같은지 등을 참고하시면 좋고요. 작가님을 섭외를 하셔야 되는데 요거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선생님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뒤에 따로 이야기를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계획서를 수립을 하게 되는데요. 작가님 섭외가 먼저 완료된 다음에 이 날짜에 이 작가님이 올 거다라고 계획서를 이제 수립을 하셔야 되고요. 이 작가님이 이제 오실 거다라는 홍보를 아주 빵빵하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조금 좀 기대감을 안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하게 말씀드려야 될 게 사전 독서 혹은 정말 사후 독서까지 괜찮습니다. 먼저 강연을 듣고 흥미를 불러일으킨 다음에 그 다음에 사후 독서 활동을 이제 진행하셔도 되는데요. 어쨌든 이 사전이나 사후 독서가 없는 작가 초청은 정말 앙금 없는 찐빵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들께 학생들을 좀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은 확인만이라도 괜찮습니다. 아이들한테 이제 어떻게 읽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알림판이라든가 그런 거를 만들어서 제시를 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그거를 같이 붙이고 놀면서 내가 이런 느낌을 또 받았었지라고 공유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강의 실시 전에 학생들에게 사전 질문을 수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사전 질문이 없이 바로 강연을 이제 시작하게 되면요. 학생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내가 어떤 질문을 하고 싶었는지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주어지지 않은 채 이제 바로 강연을 듣게 되면은 물론 그 와중에도 이제 훌륭한 질문들을 이제 생각해내가지고 아주 멋지게 이제 발표하는 친구도 있지만 조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 질문을 먼저 수집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기본적으로 작가 강연이 먼저 우선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 그리고 기념 촬영, 사인회 순으로 진행이 많이 되는 편입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작가 섭외 어려워하기 때문에 참고하면 좋은 사이트 제가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주로 요런 사이트들을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 중에 제가 조금 유의해서 보셔야 될 부분들에 이제 별 표시를 조금 몇 개를 더 달아놨는데요. 첫 번째로는 책씨앗이 있습니다. 이것은 씨앗 재단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그런 뭔가 독서문화 플랫폼이죠. 요거는 출판사에서도 서점에서도 그리고 도서관에서도 같이 이제 운영을 하는 공동의 이제 플랫폼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출판사들이 이제 서로의 이제 작가님들을 이제 홍보를 하면서 작가의 만남,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책씨앗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보시면은요, 작가님을 근데 섭외하는데 무슨 토큰처럼 씨앗이 필요하다 그러셔요.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좀 사이트를 자주 방문하거나 그렇게 이제 씨앗을 조금 이렇게 따내셔가지고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작가의 만남 초청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게 바로 출판사별 홈페이지인데요. 예를 들면은 굉장히 핫한 이제 청소년 도서 작가인 이꽃님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 문학동네 출판사 별도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이제 어떤 출판사는 이렇게 책씨앗에 함께 하지 않고, 자, 우리는 별도의 프로그램 코너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받는 그런 특별한 출판사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은 선생님께서 좀 숙지를 해주셔가지고 별도의 루트를 통해서 이제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안내해드릴 부분은 이제 부크루인데요. 제가 요건 별을 달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저도 신청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장르 이렇게 문학 혹은 뭐 이렇게 뭐 장르 논픽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쓰시는 작가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뭐 학생들이 이제 정말 자주 접하는 책의 작가님들은 아니지만 다양한 주제로 이제 작가 섭외가 가능하니까요. 선생님들께서는 혹시나 내가 특별한 주제
이런 걸로 장기적으로 한번 작가님을 모셔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이제 드신다면은 부크루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방법이 많이 있죠. 자, 출판사에 이제 직접 연결을 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책의 뒷표지를 보시거나 이제 책날개 부분 아래 혹은 이렇게 판권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요. 출판사가 이렇게 적혀 있고 거기 출판사의 뭔가 이메일 주소 혹은 이렇게 연락처 이렇게 이제 적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거를 보시고서 직접 그 이메일로 이제 작가 섭외 신청을 이제 한다던가 혹은 전화를 바로 드려가지고 땡땡땡 작가님의 어떤 책을 보고서 이제 연락을 드렸는데 작가 섭외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시면은요. 이 방법은 어느 출판사에나 다 적용이 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작가 섭외를 이제 발굴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또 한 번쯤 또 출판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또 같이 담당자와 컨택을 하는 그런 경험도 이제 생기니까요. 무서워하지 마시고 직접 연락을 한번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요, 이제 강사수당 지급 기준입니다. 이제 작가 섭외 전에 가용 예산 확인을 꼭 하셔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가용 예산 확인이 뭐지? 라는 이제 생각이 조금 드실 수가 있는데요. 내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만큼이다 라는 것을 넘어서 이 작가와의 만남에서 필요한 것은요, 이 예산이 얼마만큼 지급할 수 있는 수준인가? 이런 것을 한 번쯤 다시 점검해 보는 것도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학교회계 예산 편성 기본 지침이라고요. 매년 2022 학교회계 예산 편성 기본 지침, 2023 학교회계 예산 편성 기본 지침 이렇게 매년 조금씩 내용을 달리해서 기본 지침이 이렇게 배부가 되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문서암 등록대장 이제 찾아보시면은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거기 보시면 강사수당 페이지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검색을 하셔야 돼요. 검색으로 강사수당 검색하시면은요. 지급 기준이 총 4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반 강사 2, 일반 강사 1, 특별 강사 2, 특별 강사 1인데요. 사실 특별 강사의 경우는 저희가 정말 드물게 이제 초대를 하게 되고요. 저희가 주로 사용을 하는 것은 일반 강사 1이나 2이죠. 특히 저희가 이제 초빙할 정도로 이제 학생들이 많이 접하고 이제 유명한 작가님이라고 하면은 일반 강사 1에 제가 표시해 놓은 이 노란색 표시 유명 예술인에 해당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료 20에 초과 10 30 플러스 그리고 원고료 이렇게 보통 지급을 해드리는 편이 많습니다. 강사수당 지급법이 그리고 초과시 이렇게 한다. 그리고 공무원 외부 강사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께서 이제 책을 내셔가지고 이제 작가님이 되신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꼭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 아래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런 글도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이제 예산에 관련된 거니까 선생님께서 조금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원고료를 이제 지급 가능하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자, 원고료도 이제 지급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강사수당 아래쪽에 이제 보시면은 원고료에 관련된 부분도 확인 가능하신데요. 자, 원고료는요, 그 한글 파일로 만든 국문 1매, 외국어 1매, 이렇게도 지급이 가능하지만 슬라이드 제작료, 우리가 흔히 PPT로 발표하시죠. PPT도 1년당 10,000원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단가로 치면은 이제 한글이 더 높지만 시간당 8면 이내로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흔히 보통 2시간 강의를 이제 섭외를 하잖아요. 그래서 시간당 8면, 그래서 10,000원씩 해서 2시간 16만 원.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린 강사수당 지급 기준에 일거해가지고 드릴 수 있는 강의료 20 플러스 10. 이래서 46만 원을 보통 많이 지급을 하는 편이고요. 요거는 행정실과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행정실을 먼저 이제 방문하셔가지고 요 작가님을 이렇게 모시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지급이 가능하냐 이제 물어보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자, 다음 10월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자, 10월 독서 기행인데요. 자, 제가 독서 기행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보통 많이들 문학 기행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학 기행 이외에도 뭐 역사 기행이나 과학 기행, 뭐 이렇게 뭐 별자리 기행, 뭐 이런 거 다양한 주제로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제 독서 기행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요것도 절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예산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것도 학생들을 인솔해서 이제 나가는 학사 일정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업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인솔해서 지도를 할 때는요, 아무리 소그룹의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학생이 다쳤어요. 그러면은 이 학생을 데리고 병원을 가야 돼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 학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최소한 2인 이상이 이제 같이 인솔 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같이 함께 가신 선생님과 이제 사전 협의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자, 협의를 하실 때요, 참가 학생이 만약에 남학생이고 또 여학생이다. 그런데 나는 여교사야. 그러면은 이제 남자 선생님이 좀 섭외가 필요한 거죠. 자, 이렇게 참가 학생의 성별을 좀 고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획서를 수립하는 데까지 이제 마치시면은요, 가정통신문을 발급을 해가지고 참가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자, 어떤 학생을 이제 바깥으로 이제 데리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요, 보호자의 동의가 이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통문 잊지 마셔야 할 것 같고요. 자, 외부로 나갈 때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흔히들 많이 하는 버스 대절을 이제 일례로 들자면은요. 자,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이제 버스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버스 계약하기 전에 자, 어느 정도의 거리를 얼마의 시간 동안 소요해가지고 몇 명의 학생들과 다녀올 건데 얼마 정도의 비용이 필요할까요? 라고 이제 버스 회사에 이제 문의드려가지고 이제 금액도 조금 예산 확인할 때 하셔야 되는 부분이 사전에 조금 필요하셨을 것 같고요. 자, 계약을 하시고 이제 당일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오셨어요. 이제 운전하시는 기사 선생님께서 오셨을 때 반드시 하셔야 될 게 바로 음주 점검입니다. 요거는 법률로 이거 음주 점검 꼭 해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생님은 안 하신 것 같아요 라고 이제 할 게 아니라요. 자, 학교 내에 이제 그래서 요즘 음주 점검기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학교가 많이 있거든요. 만약에 없으시면 경찰서에 이제 대여 신청을 이제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 하면은 이제 교무실에 말씀드려서 이제 기계를 미리 빌려놨다가 오전에 꼭 선생님께 이제 불어주세요 말씀드리고 체크를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것도 작가의 만남과 마찬가지로 사전 독서가 없으면은 알맹이가 빠질 수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 독서 꼭 완비하고 그런 다음에 가실 수 있도록 바라고요. 사전에 가기 전에 혹은 가는 당일 아침 안전교육 필히 실시해가지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1월을 건너뛰고 11월은 안 그래도 바쁜 달. 자, 12월 이듬해 예산 수립의 달이 다가왔습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2월부터 이제 한 해살이를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은 한 해살이는 그 전년도 12월부터 시작하는 거가 아닐까 약간 한번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내년도의 계획이 얼추 나와야 어떤 예산이 필요하겠다라는 예산 수립이 이제 가능하고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달이 바로 전년도 12월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예산 수립에 있어가지고 내가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걸 이만큼 이제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참고해야 될 자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전년도 예산 요구서. 자, 어떤 부서에서 한꺼번에 엄청나게 증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 요구서를 이제 참고해가지고 어느 정도 거기 안에서 이제 조율을 해가지고 예산 요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는 반드시 몇 번 한 번 읽어봐야 될 이제 학교회계 예산 편성 기본 지침 그리고 거기 안에 또 시책 권장 사업
등에 대한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행정실에서 이제 예산 요구서 관련된 이제 얘기를 하실 때 시책 권장 사업에 대한 내용은 따로 또 이제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계셨다가 우리 학교 도서관에 해당되는 시책과 권장 사업 이렇게 체크하셔가지고 선생님께서 예산 편성하실 때 반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번에도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설명을 듣고 나서 예산 요구의 계절이 다가왔을 때 또 설명을 들으신다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자, 시책하고 권장 사업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요. 시책은요, 강원도교육청이 이제 이렇게 실시하겠다라고 이제 확정을 해놓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책 사업에 이제 해당되는 예산은 반드시 필수 편성해야 되는 예산이고요. 우리 학교 도서관에 해당되는 거는요. 자, 얼마 전에 이제 목부적 사업이었는데 이제 본예산으로 들어온 한 학기 한 권 읽기 있고요. 그리고 학교 도서관 자료 구입비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권장 사업으로서 필수 편성을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이제 정해져 있는 게 학교 도서관 활성화 사업비입니다. 다음에 이제 좀 예산 요구서를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래도 이 시책 사업, 권장 사업 다시 한번 좀 이제 설명을 세부적으로 드리자면요. 한 학기 한 권 읽기는요. 학교 급별로 이제 세워야 되는 필수 편성비가 달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는 이제 고등학교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이제 3학급, 2학년 친구들이 3학급, 3학년 친구들이 3학급 있는 총 9학급의 이제 고등학교에 근무를 하고 계신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되면은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2학년 학생들은까지만 학급당 2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6학급 곱하기 20만 원 해서 12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나머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이제 중학교급은 이제 학급당 3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시면 됩니다. 또 학교 도서관 자료 구입비 말씀드리자면요. 요거는 선택적으로 운영 가능하고요. 자, 일단은 급당 30만 원, 교당 100만 원 요것을 포함하는 예산이 더 큰지 혹은 교당 경비의 3%가 더 큰지 요거를 좀 살펴보셔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취사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교당 경비라고 하는 것은 이 학교당 이 학교급에 이 학급수를 가진 이 학교급에는 이 비용을 필수적으로 이제 사용을 할 거야 라고 이제 정해진 뭔가 예산 지급 기준이고요. 요거 잘 모르시면은 행정실에 이제 문의하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예산 편성 기본 지침 내에도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다시 살펴보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교당 경비의 퍼센트 3%에 해당되는 예산이 더 큰지 혹은 우리 학교급 1교에 주어지는 교당 예산인 100만 원 플러스 아까 전에 이제 얘기 드렸던 이제 그 고등학교 9개 학교급 고등학교를 이제 예시를 들자면요. 9 곱하기 30 해가지고 270만 원 플러스 1교 100만 원 해서 370만 원의 예산을 받느냐 혹은 교당 경비의 3%에 해당되는 예산을 받느냐 두 가지를 놓고 비교를 해가지고 더 큰 예산을 선생님께서 선택하셔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도서관 활성화 사업비도 이제 교당 경비의 2% 이상이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거고요. 자, 거기에서 뭐 인건비는 이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라고 할 때 우리가 강사수당, 강의료 이런 거는 인건비로 치지 않고요. 임금의 형식을 띈 것을 이제 인건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임금 형식의 그런 비용을 제외하고 강사수당은 운영수당이지만 운영비니까 이제 그거는 포함해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일단 이제 학교 도서관 예산 요구서 샘플을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선생님께서 이제 살펴보셔야 될 게 바로 이 시책 33번 요거에 이거 해가지고 이제 편성이 된 도서 구입비 그리고 시책 34번 요거에 이제 이거 해가지고 편성된 도서 구입비. 자, 아래 시책 33번은 학교 도서관 운영 한 학기 한 권 읽기 운영이네요.
도서구입비로 전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학기 한 권 읽기 운영에 관련된 이제 안내가 별도로 나갈 거예요. 한 학기 한 권 읽기 운영은 이렇게 이제 편성을 하라라고 이제 권장 운영 계획에 이제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교육 운영비로도 편성이 가능하고 한 학기 한 권 읽기 운영 내에서 도서구입비는요, 교육 운영비로도 편성이 가능하고 혹은 그냥 도서구입비로도 편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한 학기 한 권 읽기 운영에 관련된 도서는요, 학생들에게 배부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학생들 배부용으로 이제 구입하는 도서이기 때문에 교육 운영비로 이제 편성을 해서 아예 그거는 그냥 운영 물품처럼 사용을 해라 이거고, 도서구입비와 도서구입비, 원가 통계 비목이 도서구입비인 도서구입비는요, 그거는 비품이니까 학교 도서관에 등록을 해서 써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학생들에게 책을 나눠주기 때문에 전액 교육 운영비로 편성을 하는 편이고요. 선생님께서 요거 한번 쭉 살펴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학교에 아무리 예산 편성을 이제 많이 하려고 해도 제가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이제 전년도 예산 되게 큰 금액을 이제 확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렇게 뭔가 예산을 확보하려 해도 예산이 너무 적다 할 경우에 참고하면 좋은 그런 공모 사업과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이제 책쓰기 프로젝트나 이제 청소년 독서 토론 한마당, 예전에 이름은 이제 와글와글 청소년 독서 토론 한마당이었죠. 1318 도서관 책벌레들 뭐 이런 것들은요, 이제 강원도교육청이나 아니면 출판문화산업진흥원 혹은 이제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등에서 이제 실시하는 공모 사업으로 매년 오는 공문이기 때문에 스님께서 이제 시기만 잘 이제 살펴보고 있다가 그 시기 놓치지 마시고 지원하셔가지고 적당한 금액을 이제 지원받아가지고 운영을 하시길 바라고요. 또는 이제 교육문화관과 교육도서관에서 이제 독서 입문 교육 지원 사업을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의 교육문화관, 우리 지역의 교육도서관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내에서 조금 이제 선정될 확률도 높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근데 되게 선착순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이제 정신을 이렇게 막 차리고 있다가 선착순으로 이제 지원 신청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선정이 되시길 바라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초등에 근무한다면 책 읽는 입학식도 한번 지원받아보고 싶더라고요. 다른 이제 중학교급이나 고등학교급에는 이제 책 읽는 입학식 지원이 없는 게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요. 이제 선생님께서 필요하신 뭔가 지원이 뭔가 잘 찾아보셔가지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연수의 이제 주간 주체이기도 한 교육청 학교도서관 지원센터에서도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확인 가능하시고요. 그림책 포토존 대여, 이런 특별한 활동도 있으니까요. 선생님께서 그런 거 보시고서 이제 신청을 하시면 무료로, 학교도서관이 조금 더 알차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출판사별 도서관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출판사별 도서관 지원 프로그램은요, 각 출판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만남의 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출판사에서는 이제 인스타그램과 블로그를 운영을 한다. 어떤 출판사에서는 페이스북도 같이 운영한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공지를 딱 띄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학교 도서관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등록을 해놓으면 뭐 학교 도서관 사서 선생님이다. 뭐 그러면은 선생님이 신청하세요. 이렇게 막 문자를 막 보내주기도 해요. 그러면은 막 그거에 맞춰가지고 선착순으로 지원을 빨리빨리 하시면은요, 무료로 그 출판사에서 홍보하고 싶은 뭔가 무료 도서나 작가의 만남, 독서 활동지 등을 굉장히 알차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12월까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중요하지만 깊게 다루기 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뒤로 다 이렇게 뺐어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가기가 너무 어려운, 왜냐면 이게 굉장히 학교도서관 운영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도서 장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까 전에 이제 마크 말씀드렸고 도서 장비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도서 장비는 점점 더 간소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이제 학교 도서관에는 RFID가 이제 도입이 된 학교가 아마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RFID 뭐 라벨 이런 거를 다 제외하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만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 위에 있는 저기 그 라벨은 여러분이 이제 익히 아시는 등록번호 라벨입니다. 책의 주민등록번호라고 할 수 있죠. 그 고유번호를 이제 바코드로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라벨이고요. 라벨 위에다가 라벨이 이제 손상되지 않게 키퍼 하나씩 더 붙여주는 거. 얇은 뭔가 이렇게 반창고 같이 생긴 이제 테이프를 한 장씩 더 입혀주는 거. 선생님께서 다 이미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쪽으로는요, 청구기호 라벨입니다. 그래서 청구기호가 적혀 있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이제 등록번호를 또 한 번 심기도 해요. 그거는 이제 DLS 시스템 통해가지고 이제 그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청구기호를 보고서 학생들이 이 책의 뭐 위치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책 등에 이제 청구기호 라벨 붙이게 되고요. 그 분류기호 라벨은 붙이기도 하고, 제가 시립도서관에 가니까 거기는 이제 분류기호 라벨을 붙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분류 같은 경우를 이제 또 거기서 더 생략을 하는 그런 뭔가 샘플을 봐가지고 굉장히 신기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구기호 라벨, 분류기호 라벨 요것도 이제 다 붙이고 난 다음에는 요거를 보호하기 위한 이제 키퍼 반드시 부착해 주셔야 되고요. 오른쪽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요거는 이 표제면이죠. 자, 표제면보다 약간 간소화된 그런 숨어있는 표제면인 이 표제면의 이제 중앙 부분에 등록번호 그리고 등록일 이런 것들을 이제 심어 놓는데 예전에는 도장으로 이제 많이 찍었죠. 도장으로 많이 찍었다면은 요즘에 그냥 라벨로 이제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라벨로 이렇게 하면은 도장으로 하면은 이제 좀 가려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 표면에 이제 좀 디자인적인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가려지는 부분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그런 것들을 가리지 않고 부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손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2번 도장 찍지 않고 그냥 한 번 쫙 붙여버리는 걸로 끝낼 수 있어서 이렇게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저게 뭐 어떻게 생긴 뭐 저거지? 라고 생각이 들면 저거는 업체에서 붙여주신 거고요. 저는 제가 스스로 장비를 할 때, 그냥 저기 청구기호 라벨을 한 개 더 뽑아요. 그래서 청구기호 라벨 한 개 더 뽑아가지고 그냥 한쪽 구석에다가 붙여주기도 합니다. 어차피 내용은 똑같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저 그림은요, 이제 측인인데요. 자, 예전에는 도서관에 천지인이라고 해가지고, 책의 머리나 그런 배, 등 이런 부분을 다 도장을 찍었어요. 위, 아래, 옆 다 찍은 거죠. 자, 그런데 요즘 점점 절차가 간소화되고 있고 해가지고 측인만 찍는 학교 도서관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도서 배가법인데요. 자, 도서 배가는 정확히 이제 그림과 같습니다. 지금 서가를 보니까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의 서가는요. 3단 3년 복식 서가네요. 자, 위아래로 이제 3단이 있고요. 옆으로 3년이 있고요. 그리고 복식, 앞, 뒤로 있는 그런 3단 3년 복식 서가인데요. 3단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9칸에 이제 그 책을 꽂을 수 있는 칸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한 칸 안에서는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책이 이제 순서대로 이제 꽂혀 있어야 되고요. 한 칸이 끝나면은 바로 또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왼쪽에 그 표시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자, 전체적으로 도서관을 한번 둘러보셨을 때도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이제 0번대가 시작이 됐다면은 한쪽 흐름으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제 흐르는 그런 모습을 이제 살펴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요거는 그림을 참고하시면은 선생님께서 확실하게 이제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전에 이제 청구기호로 이제 학생들이 위치를 찾아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청구기호의 이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청구기호는 보통 별지기호는 없기도 해요.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이제 일반 자료실을 뜻하는 경우는 그거를 생략을 하기 때문에 이제 813.8부터 시작되는 청구기호를 선생님들께서는 가장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별치기호가 없다고 뭐 이렇게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시고요. 자, 별치기호 같은 경우는 선생님께서 이제 DLS 환경정리에서 설정해서 거기서 언제든지 이제 선생님께서 별치 서가를 운영을 하고 싶으시다 라는 생각이 드셨을 때 아까 전에 이제 그림책 서가 보여드렸죠. 그럴 때 별치기호 뭐 이런 거를 줘가지고 따로 그거를 알아차리고 그쪽에다가 이제 꽂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존에 들어온 책의 별치기호를 이제 일괄적으로 하려면 수정이 너무 많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냥 별도로 이제 라벨 하나를 띠라벨 하나를 더 제작을 해가지고 위에다가 또 붙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분류기호인데요. 분류기호는 모두 아시다시피 이제 주제를 나타내죠. 책의 주제를. 그래서 분류기호 주실 때 이제 주의해서 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제 이 책이 시리즈로 갈지 혹은 이제 이 책을 단권으로 이제 넣을지, 혹은 이 책이 기존에 들어왔던 이제 작가의 또 새로운 책인데 이 작가의 그런 뭔가 저작과는 뭔가 반대로 예를 들어서 이 책은 성교육책으로 한번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성교육책에 넣었다가 어떤 책은 이 책을 뭔가 신체에 관련된 책으로 넣었어. 교육이 아닌 뭔가 몸에 관련된 책으로 넣었어. 약간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조금 주의해가지고 분류기호를 좀 넣어주시길 바라고요. 특히 이제 극과연계 같은 경우는 이제 주제별로 주시는 게 좋아요. 문학작품이라고 하더라도 역사 에 관련된 소설이다. 그러면은 역사로 좀 분류를 하시면은 또 그것도 나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자기호와 저작기호가 있는데요. 저자기호와 저작기호. 제가 요 그림을 따온 그런 사이트에서 저자기호라고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자기호 플러스 저작기호가 이제 맞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를 다 합쳐가지고 이제 도서기호라고 이제 하고요. 이제 저자기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역 5, 3, 4까지가 이제 여기서 나타내는 저자기호고, 그리고 마지막 초성 기역이 저작기호인데요. 자, 저자기호는 우리가 어떤 기호표를 쓰는지 모르겠다 하는 경우에 DLS 환경 설정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도서관이 어떤 기호표를 쓰고 있구나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 가능하시고요. 지금 요거를 보니까 기역으로 시작되는 초성의 성을 가지고 계신 작가님께서 기역으로 시작되는 책을 쓰셨네요. 네, 이런 거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권차기호. 자, 권차기호는 이제 이 시리즈 중에 이제 몇 번인지, 자, 10권의 책 중에 이제 총 몇 권의 책,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리즈 기호고요. 복본기호는 이 책이 똑같은 책이 우리 도서관에 몇 권이나 있는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C로도 표현을 하고요. 또는 그냥 이퀄 표시로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 청구기호 관련해서는요, 항상 위에서부터 이제 살펴보셔야 되세요. 그래서 분류기호가 813.6이고 하나는 813.7이다. 그런데 이제 거기 안에서 이미 갈렸는데 저자기호를 보고서 이제 도서를 배열을 하려고 하는 순간 이제 도서관의 배열 순서는 완전 엉망이 되기 마련입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배열 순서는 이제 정말 기본으로 익혀두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익혀두시길 바라고요. 그거 정확하게 익혀두시는 거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하나는요. 이제 저자기호에서 이제 중간에 숫자 있죠. 중간이 아니라 이제 저자기호의 끝부분은 이제 숫자로 끝나는데요. 그거는 소수점이 하나 숨어 있다고 생각을 꼭 해주셔야 돼요. 지금 요것도 이제 534라고 이제 보시지 마시고 0.534라고 이제 보셔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책이 기역 56이라고 하는 책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 소수점이 하나 숨어 있는 거니까 기역 534가 먼저 오고 기역 56이 더 뒤로 가게 되겠죠. 소수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도서 보수 도구들인데요.
도서 보수도구들이 진짜 다양하게 있지만, 요거는 제가 조금 자주 사용하고 선생님들께 이제 소개하면 좋겠다 싶은 것들만 이제 몇 종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너무나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이제 보스 테이프입니다. 이제 도서 위에 이제 일반 테이프로 보수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제 일반 가정집에서는.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책이 다 망가지잖아요. 이제 도서관용이니까 이제 꼭 보수 테이프 이제 활용해가지고, 보수하시길 바라고요. 저희 옆에는 이제 본 폴더예요. 이제 뼈로 된 이제 폴더고요. 선생님께서 이제 폴더를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요. 사용하시면 확실히 손에 힘도 덜 가고, 저기 테이프가 잘 붙어요. 요즘 양장본 같은 경우는 거기 옆에 이제 파인 홈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폴더를 이렇게 밀어주시거나 이제 테이프 울거나 하는 부분에 이제 쫙 깔끔하게 이제 붙이기 위해 가지고 사용하시면은 좋고요. 저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요거는 키퍼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제 라벨 위에 붙이는 이제 키퍼인데요. 저는 사실 키퍼도 보수할 때 이제 좀 종종 사용을 하는 편이거든요. 키퍼도 보스 테이프보다 굉장히 얇고 깔끔하게 잘 붙어가지고 저는 그냥 테이프처럼 이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제본용 스테이플러인데요. 제본용 스테이플러 솔직히 저는 조금 지금 요거 사진으로 또 갖고 온 이유가 오랜만에 찾으려다 보니까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일반 사진 긁어왔는데 저기 제본용 스테이플러를 이제 잘 안 쓰는 경우가 저는 이제 중학교급에 있으니까 책의 두께가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근데 스테이플러 요거는 이제 찝히는 뭔가 깊이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깊지 않으면은 다 이제 찝으나마나 이제 다 후루룩 다시 펼쳐져요. 그래서 좀 얇은 책만 이제 좀 제본이 아예 낱장으로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갈 때, 그럴 때 찝기 좋다는 거. 그리고 찝은 다음에 저기 뒤쪽에 이제 튀어나온 그런 뭔가 심 같은 거, 이런 거 깔끔하게 손 다치지 않게 이제 보호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요, 조금 한 장 넘겨주시면은요, 그 다음번에 이 책이 굉장히 정말 상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도서관 책보수 매뉴얼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요거 도서관에 한번 한 권 정도 이제 구입을 해 놓으신 다음에 선생님께서 선생님 업무용 참고 도서로 이제 계속 이제 열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도서 정가제입니다. 도서 정가제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 선생님께 이제 조금 직접적으로 안내받은 경우가 없으셨을 거예요. 자, 도서 정가제는요, 사실은 도서 정가제라고 하는 그런 뭔가 제도가 확실하게 이제 명확하게 이름이 붙여져 있는 건 아니고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에 보면은요, 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라고 하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요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들이 흔히 그냥 이제 쉽게 불러 일컫는 말이 도서 정가제고요. 요 내용의 골자는요, 이제 출판 산업의 뭔가 그런 보호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또 경제상의 이익을 합쳐가지고 판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현금 가격 할인은 10% 이내까지로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이제 책 정가의 90%까지만 가능하다. 95%도 가능하다. 98%도 가능하다. 100%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경제상 이익은 무엇이냐 하고 보면은 또 경제상 이익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이 같은 법에 나와 있어요. 자, 5가지로 총 정의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물품, 두 번째는 마일리지, 세 번째는 할인권, 네 번째는 상품권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1호부터 4호까지 요거 규정한 거 이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뭔가 접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 굉장히 모호하죠.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제상 이익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종류로만 이제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요. 할인 혜택이 아니죠. 그러니까 대체품 혜택을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 물품은 도서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물품은 도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물품은 뭐 행사용 물품, 아까 전에 뭐 바코드, 뭐 키퍼,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거라고 이제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책이다.
내가 경제상의 이익으로 이제 책을 대체품을 받겠다. 이런 것은 안 되십니다. 그리고 마크 장비비. 아까 전에 이제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요. 바코드 용역비로 별도 편성을 해야지 절대 도서구입비로 이제 마크 장비비를 받아서는 안 되고요. 지금 이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예요. 지금 경제상의 이익이 이제 5% 정도 이제 받을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마크 장비로 받는다. 그랬을 때 도서구입비로 용역비를 해결을 하게 된 셈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마크 장비로 이제 받으면 안 되고 도서구입비는 도서구입에 관련된 것들만 이제 해결을 하셔야 되고 이제 마크 장비는 이제 별도의 용역 계약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3번 할인권 다 아실 거고요. 네, 다음 마일리지는요. 일반적으로 이제 인터넷 서점 생각하시면 되세요. 인터넷 서점에서 이제 책을 구입을 하면은, 이제 누적, 마일리지가 이제 누적이 돼가지고, 그거를 나중에 이제 현금처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도 이런 마일리지를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개인 계정으로 이제 인터넷 서점에서 이제 도서 구입을 하는 게 아니라, 학교의 이름으로 이제 계정을 이제 파가지고, 기관 계정을 만들어서, 거기서 누적 마일리지를 이제 계산을 하는데요. 이런 누적 마일리지를 어쨌든 학교 계정이긴 한데, 그래도 사용을 할 때는 한 번쯤 이제 기한문을 올려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실 때는 내부 기한으로 이제 도서 구입 이렇게 마일리지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구입을 한다라고 기한문 하나 올려주시면 좋고요. 네, 다음 할인권 모두 다 아실 테고요. 다음 상품권. 상품권은 종류 상관없습니다. 도서 상품권도 되고 문화 상품권도 되세요. 네,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이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요것도 또 바로 사용은 또 안 되세요. 네. 내가 이번에 책을 사면서 요렇게 할인을 받겠다. 내가 요번에 책을 사면서 요렇게 상품권을 바로바로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됩니다. 네, 요번에 정립한 마일리지 할인권 상품권은요. 다음 회차 때 사용을 하게 되어 있고요. 자세한 내용 아시고 싶으시면요. 강원도교육청 문화체육과에서요. 도서정가제 시행 관련 및 지역서점 우선구매 제도라고 하는 공문을 발송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공문함에 검색해보시고 읽어보시면 조금 더 이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선생님께서 이제 더 추가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도서관 지원센터나 아니면은 개인 메신저로 이제 연락 주시면은요,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과 학생 모두가 행복한 학교도서관 운영 되시길 바랍니다.